네, 그럼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중 분석 보도국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네, 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기는 했는데 이제 학년별 등교 일정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정리 부탁합니다. 네, 예상됐던 대로요. 학사 일정 소화가 가장 급한 고3 학생들부터 등교하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고3 학생의 등교 일자는 앞으로 9일 뒤인 다음 주 13일로 발표가 됐고요.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일에 고2와 중3, 또 초등학교 2, 3학년,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등교를 시작합니다. 그로부터 또 일주일 뒤인 27일에는 그 고1과 중2, 초등학교 3, 4학년이 등교를 하게 되고요. 마지막으로 다음 달 1일에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, 6학년이 등교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. 정리를 해보면 다음 달 1일이면 이제 초중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. 네, 드디어 이제 등교 수업이 이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등교 수업 가장 걱정되는 점이 일단 학생들이 등교한 후에 그 학생 중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 경우 또 일이 좀 더 다시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? 현재 세부 지침은 좀 발표가 되지 않았거든요. 네. 하지만 그 대전교육청의 경우에 학생이나 교사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당국의 진단 후에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아마 다른 교육청들도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요. 학생 한 명이 발생할 경우에 지역사회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히 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. 그래서 대전의 경우에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300여 대를 설치해서 모든 등교생의 발열 여부를 검사하고 또 등교 수업 첫날에 학생 1인당 2장씩 면 마스크를 나누어 준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. 또 학교 재량껏 수업 시간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모이는 숫자를 최소화한다라는 방침도 내놨습니다. 또 학사 일정이 늦어진 만큼 방학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또 짧아질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여름방학은 8월 이후로 예상이 되고 기간은 한 최소 일주일에서 수주 정도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이 예년보다 2달 이상 이제 등교 계약이 연기된 건데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하면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? 여전히 그 대다수 국가에서 그 학교 폐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유네스코 등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177개국 12억 6,800여만 명이 학교 폐쇄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학생 수의 한 72% 정도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. 지난달 초에 91%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20%포인트가량 내려간 겁니다.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주춤한 곳에서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먼저 이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달 20일에 일찌감치 유치원을 개원을 했고 그 일주일 뒤인 27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들의 개교도 진행을 했습니다. 또 프랑스는 오는 12일부터 5살에서 11살 초등학생의 등교를 허용을 했고요. 그 이후에 중고등학생 중 일부 학년을 등교시키는 순으로 이번 달 25일까지 전학년을 등교시킬 계획입니다.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번 학기 개학을 금지를 했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개교를 하도록 했고요. 미국의 뉴욕주도 이번 학기까지 휴교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렇게 우리 정부가 이제 단계적 등교를 이제 결정한 배경을 보면은 이제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. 뭐 이런 자신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? 그렇습니다. 정부도 이제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이제 정부의 통제 범위 안에 들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정부가 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하루에 그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게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써 이제 26일째 이어지고 있고요. 특히 최근 2주 이상 확진자 발생이 10여 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, 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도 5%에서 6% 정도의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단계적 등교 결정에 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단계적 개교도 이제 확정이 됐고 당장 모레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, 즉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? 이게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? 이게 도서관이라든지 같은 이제 그 공공시설이 정상화되고 또 단계적 등교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 피부에 와닿을 만한 생활 속 지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. 정부가 상황별 지침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. 먼저 사무실에서는요. 전체 회의보다는 영상이라든지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회의를 하도록 권장이 되고
또 국내외 출장도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했습니다. 또 회식을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.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술을 마실 때도 가급적 마주보지 말고 따로따로 옆으로 앉고 술잔을 권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이 권고사항에 포함이 됐습니다.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또 뛰어 앉기 같은 승객 간의 거리를 둬야 합니다. 영화관이라든지 공연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지그재그식으로 뛰어 앉아서 관람을 해야 하고 또 종교시설 가는 경우도 생길 텐데 여기서는 단체 식사를 자제하는 게 좋고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할 때는 악수 대신에 목례로 대신하기를 권했습니다. 또 우체국이라든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도 되도록 그 대면 대신 ATM기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. 대형마트에서는 카트를 쓰기 전에 손잡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만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화장품 코너 등에서도 견본품을 좀 많이 쓰실 텐데 얼굴에 직접 바르지 말고 손등 같은 데다가 테스트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소독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네, 개인 위생 관리는 실제 많이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집중 분석 오늘은 순차적 계약 일정과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박병준 기자 수고했습니다.